영상을 전부 보고 나시면 특히 수능을 앞둔 재수생분들은 강하게 스스로를 푸시해줄 동기부여 측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공부의 양과 질 모두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렬하게 내가 그 점수를 맞아야만 하는, 대입에서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해요. 특히 장기간 수험 생활에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어야만 하는데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이렇다 할 목표가 없더라고요. 최대한 잘해서 점수대에 맞는 대학을 간다는 마인드가 대부분인데 사실 저 또한 고등학교 내내 그런 생각을 갖고 무념무상으로 그냥 공부를 했었고 결국에는 지원한 대학교에 모두 탈락을 하고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랬던 제가 재수학원에 들어가자마자 만났던 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바로 그날부터 공부의 양과 질,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각오 자체가 달라졌었어요. 재수종합반이 시작되는 날, 그 쌤이 수업 시작 전에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목표라는 대학을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당시에 저는 목표도 없었고 수능 등급이 연수회탐 433 이서였어서 서울대, 연대, 고대는 생각도 못했고 입 밖으로 꺼내기도 부끄러워서 뭔가 앞 사람들이 대부분 서강대, 한양대를 많이 말하길래 저도 얼떨결에 그냥 한양대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쌤이 이대로면 분명히 너희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입 밖으로 내뱉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목표는 서울대 의대 정도는 되어야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당황했죠. 아니 서울대 의대를 어떻게 가겠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동기부여하라고 쌤이 말하는 건가 보다 하고 많은 분위기였는데 이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고 크게 다가왔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너희들이 목표를 한양대로 잡는 것과 서울대 의대로 잡는 것은 실제로 너희들이 하루하루 공부하는 양과 계획, 집중력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 목표를 너희들처럼 현실적이고 본인의 현재 성적과 갭 차이가 크지 않은 대학교로 설정한 사람은 본인이 생각한 딱 그 정도의 노력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 전에 오늘처럼 공부하면 그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질문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재수를 성공할 수 있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더 잘할 거다. 실제로 여기 있는 너희들 중 재수에 성공하는 사람은 많아야 3명이라고 확신한다. 매년 그래왔다. 목표를 서울대 의대로 잡고 그곳으로 갈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너희들이 말하는 대학교라도 겨우 갈까 말까 한 것이 현실이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 순간부터 재수 목표가 서울대 의대가 되었고 매일같이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처럼 남은 시간을 쭉 공부하면 서울대 의대를 갈 수가 있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려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그날 공부했던 내용 다시 펼쳐서 보다가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터디 플래너나 교재에 항상 목표라는 대학이랑 이렇게만 해나가면 갈 수 있어? 라는 문구를 적어놓았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목표를 상향하고 재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묻는 것은 생각보다 공부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려줍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영역별로 공부 시간 배치를 굉장히 치밀하게 해서 무조건 계획한 공부를 100% 달성했었어요. 제가 재수를 했던 2012년 수능에는 영어가 상대평가였고 EBS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당시 EBS 교재에 있던 지문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빡세게 외워서 수능 당시에도 거의 다 아는 지문이 나와서 문제 풀고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어요. 이 정도로 정말 빡세게 암기했지만 저는 절대로 자습 시간에 1시간 이상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을 오고 가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활용해서 지문을 암기했고 자습 시간의 대부분은 수학과 같은 공부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절박해도 정말 잘했습니다. 아무리 목표를 높게 잡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어도 하루 이틀이라는 거죠. 특히 이번 육모가 끝나고 나서 성적의 상승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나태해지기 좋은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나 필통, 교재, 핸드폰 눈에 보이는 곳에 목표 대학이랑 스스로 그 대학을 가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를 연산시키는 단어나 문구를 적어두고 매일 아침 그리고 자기 전에 반드시 오늘 하루에 대해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보다 더 발전된 내일을 위해서 바꿔야만 하는 습관이나 생각을 플래너에 같이 적으세요. 일기장을 따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과 쓰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렇게 점검을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게 돼요. 결론은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고요. 무슨 공부 방법이라는 주제로 된 영상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것도 같은 이유죠. 하지만 제가 그 영상들을 보고 느끼는 점은 본질이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 각각의 서로 다른 방법들을 적용하다 보면 어떤 한 가지 방법에 깊이 공감되고 확신이 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을 따라하고 자신에게 맞게 바꿔나가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의 방법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아요. 제가 올렸던 이 영상도 제가 재수를 시작하기 전 EBS에서 하던 공부의 신 프로그램을 보고 따라한 거였어요. 지나치듯이 본 그 방송에서 본 인상 깊은 말이 굉장히 깊게 와닿았거든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만이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하루에 100문제를 풀어서 다 맞았다면 그날은 망한 거예요. 틀린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고 방법이나 개념 활용법,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 등을 얻은 게 없으니까요. 문제를 틀리고 틀린 문제 속에서 내가 그동안 오해했거나 간과하고 있었거나 몰랐던 부분들을 인지해야만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수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셔야 하는 게 실수란 없다는 겁니다.
틀렸으면 본인이 해당 개념이나 조건에 약하다는 점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야만 해요. 재수생, N수생일수록 스스로에게 더 가혹해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실 수 있어요. 절망이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스스로에 대한 기준을 가혹하게 두고 채찍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알아낸 본인의 약점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만 해요. 자신을 잊지 말고 같은 착오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이 정보들을 모으고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모으고 관리하는지는 최근 영상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입시 공부의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봐주세요. 최근에 학생들 수학 공부 상담을 진행하면서 더더욱 실감하게 된 게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각양각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해결책까지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데 계속 주저해요.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계속 저울질하고 이렇게 하면 몇 등급까지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 하면서 결국엔 현상 유지를 택합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고 있거나 해결책에 대한 정보가 옆에 있는데도 행하지 못한 이유는 강력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이유가 없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 초반부에 여러분들에게 성공해야만 하는 강력한 이유를 찾으라고 한 거예요. 특히 이 영상을 보는 중학생부터 고1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내야만 하는 이유부터 발견하세요. 제 영상의 시청자분들 연령대가 반은 학생이고 반은 학부모님인데 학생이라면 본인이 정말 대학생활을 하고 싶은 간절히 원하는 곳을 정하고 그 대학을 가기 위한 현실적인 정시 수시컷을 찾아보세요. 목표는 당연히 높고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쫄아서 괜히 본인이 봤을 때 실현 가능한 정도의 대학교를 정하면 남은 기간 동안 딱 그 정도의 노력만 하게 될 거고 그 노력의 결과로 받은 수능 점수는 절대로 그 대학 못 갈 거예요. 만약 학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이런 과정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교에 데려가셔도 좋고 대학 입학, 졸업 후에 어떤 것들이 현실적으로 바뀌게 되는지 지인들을 통해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1탄 항상 인강, 과외, 학원 다 좋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년간 솔직히 고액과외부터 유명한 강남 학원도 조금씩 다녀봤지만 근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사실. 결국에는 제가 스스로 마음 독하게 먹고 실행한 재수 3개월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세요. 본인의 목표를 높고 구체적으로 잡은 후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받아야 할 등급이나 점수를 직접 손으로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처럼만 남은 기간을 계속 보내면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손으로 직접 쓰셔야만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예스일 때부터 점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현역, 재수, N수생분들 이제 반 왔고 반이나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단백 수학이었습니다.